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CIA 요리학교에 관한 글인데요. 네, 사실 처음엔 세계 1위 요리학교 소개글이라길래 화려한 시설이나 유명 졸업생들 얘기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런 걸 내세우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읽어보니까 와, 이건 그냥 학교 홍보물이 아니더라고요. 좀 잘났죠. 네, 요리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단단한, 뭐랄까, 하나의 철학을 담고 있는 글이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이런 철학으로 최고가 되었다고 말하는 느낌, 그 과정과 본질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거예요. 이 짧은 글 뒤에 숨어있는 세계 최고 요리학교가 진짜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 네, 요리는 기술이 아니다 라는 이 선언,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글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요리사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고민이잖아요. 그럼요. 저도 수없이 했죠. 그런데 이 보편적인 두려움에 대한 CIA의 대답이 정말 의외였어요. 바로 그 지점이죠. 최고의 학교니까 당연히 최고의 재능, 소위 말하는 금손을 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도요. 이들은 열정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상 전부를 말해주죠. 지원자의 이력서에 적힌 화려한 경력보다 그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불씨를 먼저 보겠다는 거니까요. 솔직히 처음엔 이게 그냥 좀 멋지게 보이려는 수사 레토릭은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그럴 수 있죠. 아니 정말 열정만 있으면 세계 최고의 요리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어느 정도 타고난 감각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물론 기본적인 소양은 보겠죠. 하지만 그들이 열정을 가장 앞에 내세우는 데에는 그 80년 가까운 역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80년의 역사요? 네, 거의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인재를 키워내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아, 데이터. 네, 반짝이는 재능으로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금방 사라지는 사람, 처음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결국 업계의 거장이 되는 사람. 그 수많은 사례를 보니까 결론이 하나로 보이는 거죠. 어떤 결론인데요? 한 분야에서 롱런하는 대가들을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는 그게 손재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손재주가 아니다. 네,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 동료와 협력하는 사회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끝없는 배움의 자세. 즉, 태도가 성패를 가른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레시피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태도를 배우는 일입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결국 마지막까지 가는 사람들은 레시피 암기왕이 아니라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더라. 라는 그런 통찰이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들이 말하는 태도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래서 세 가지를 명확하게 짚어주죠. 첫 번째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실패에 대한 용기. 네, 요리라는 게 사실 끝없는 실험의 연속이잖아요. 새로운 조합을 시도하고 조리법을 비틀어보는 과정에서 실패는 필연적이죠. 그렇죠. 소스가 짜거나 타거나. 그럼요. 근데 이 학교는 그 실패의 순간에 좌절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은 아니구나. 그럼 다른 길은 뭐지?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그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실패에서 데이터를 얻는 능력?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꼽은 동료를 존중하는 마음은 약간 의외였어요. 왜요? 보통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스타 셰프들은 주방을 막 휘어잡는 카리스마 넘치는 독불장군 이미지일 때가 많잖아요. 네네. 그런 이미지가 있죠. 팀워크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 여기서는 왜 존중을 강조할까요? 그게 바로 아마추어와 프로의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차이점이요? 현대의 프로페셔널 키친은요, 전쟁터나 다름없거든요. 수십 개 주문이 동시에 쏟아지고 1초의 오차가 요리의 질과 시간을 결정하죠.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이런 환경에서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 파트가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이는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오케스트라. 제가 아는 한 유명 셰프는 늘 내 주방에선 설거지 담당이 왕이다 라고 말해요. 설거지 담당이 왕이다. 네,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훌륭한 요리도 손님 앞에 나갈 깨끗한 접시가 없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존중은 그냥 좋은 분위기를 위한 옵션이 아니라 주방 전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한 필수 생존 기술인 셈입니다. 주방이야말로 협업의 정점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태도, 끊임없이 배우려는 겸손함. 이건 요리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대가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전 세계 음식 문화가 실시간으로 섞이고 새로운 조리법이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는 시대에는 네.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뒤처지게 되죠. 네. 어제의 혁신이 오늘의 기본 상식이 되는 것이니까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고 생각할 때조차 저 먼 나라의 길거리 음식에서 영감을 얻고 젊은 후배의 엉뚱한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함. 그게 바로 성장을 멈추지 않는 엔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하면 용기, 존중, 겸손. 이 세 가지가 결국 평범한 요리사를 비범한 전문가로 만드는 핵심 동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그래서 이 태도들이 함께 익어간다는 표현을 쓴 게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저도 그 표현이 좋더라고요. 가르친다가 아니라 익어간다. 마치 재료가 뭉근한 불에서 서서히 맛이 드는 것처럼요. 여기에도 뭔가 특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네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보셨네요. 그런가요? 익어간다는 표현은 이 학교의 교육 방식을 암시합니다. 이런 태도는 강의실에 앉아서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그들은 아는 거죠.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는? 그렇죠.
대신 수없이 많은 실습을 통해 성공과 실패를 몸으로 겪고 다양한 국적과 배경을 가진 동료들과 치열하게 부딪히고 협력하는 그 주방 환경, 그 자체를 거대한 배움의 소투로 삼는 겁니다. 환경 그 자체를요? 네, 그 안에서 함께 땀 흘리고 경쟁하고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하는 거죠.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체화된 태도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익어간다는 표현의 진짜 의미일 겁니다. 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걸 넘어서 성숙한 태도를 갖출 수밖에 없는 환경을 디자인해서 그 안에 학생들을 그냥 몰아넣는 거군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자, 그런데 글의 후반부로 가면 이야기가 더 확장됩니다. 요리사의 길을 가려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면서 요리를 배우는 걸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네, 바로 그 지점에서 CIA는 자신들이 단순한 직업학교가 아님을 선언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만의 이야기라 솔직히 멋진 말이긴 한데 조금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이죠? 결국 비싼 학비 내고 요리학교 가는 건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인데 너무 철학적인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닌가? 이게 현실적으로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죠?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최고의 레스토랑들이 뽑고 싶어하는 인재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레시피를 정확하게 재현하는 요리 기계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겁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철학으로 새로운 요리를 창조하고 동료들에게 영감을 주며 주방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리더를 원하죠.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든다는 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보죠. 프랑스 요리 기술을 배우면서 단순히 조리법만 익히는 게 아니라 프랑스의 역사와 예술을 함께 공부합니다. 일본 식재료를 다루면서는 자연을 경외하는 그들의 정신을 배우고요. 세계 각국에서 온 동료들과 협력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법을 체득하죠. 네네. 이 모든 경험이 쌓여서 나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이야기가 요리에 녹아들 때 비로소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요리가 탄생하는 겁니다. 와. 이건 단순한 기술자를 넘어 아티스트이자 창작자를 키워내는 과정인 셈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결국 업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는 거고요. 이제야 그 마지막 문장이 왜 그렇게 강렬하게 다가왔는지 알겠네요. 그렇죠. 처음엔 그저 멋진 슬로건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이고 선택이며 인생입니다. 이 문장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군요. 네, 그 문장은 이 글의 모든 내용을 응축한 결론입니다. 요리는 손으로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실패와 동료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고 네. 어떤 요리를 통해 나를 표현할지 끊임없이 결정하는 선택의 과정이며 그 모든 것이 모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그 자체가 된다는 깊은 통찰인 거죠. 오늘 청취자분 덕분에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눴네요. 세계 1위 요리학교가 가르치는 것이 칼질 기술이나 소스 레시피가 아니라 실패할 용기, 동료를 향한 존중, 그리고 배우려는 겸손함이라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네,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요리를 통해 자기 인생의 작가가 되는 법을 가르친다는 관점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주는 가장 큰 울림은 결국 어떻게, how만큼이나 어떤 마음으로 why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건 비단 요리사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럼요. 어떤 분야에 있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의사를 꿈꾸든 코드를 짜는 개발자를 꿈꾸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예술가를 꿈꾸든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태도는 모두에게 필요한 성장 동력일 겁니다. 네.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 용기, 나와 다른 동료를 기꺼이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는 겸손함. 이 세 가지만 갖춘다면 어떤 분야에서든 분명 의미 있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겨주시죠. 오늘의 대화를 각자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으로요. 네, 이 글은 요리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기술 너머의 인생 그 자체로 확장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서 단순히 기술의 영역을 넘어 태도와 인생의 차원으로 승화시키고 싶은 당신만의 요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나만의 요리. 어쩌면 그게 당신의 직업일 수도 있고 매일 가꾸는 작은 취미일 수도 혹은 누군가와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 당신의 삶을 걸고 깊게 익혀내고 싶은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